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조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조정훈이라는 그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얘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정훈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더불어시민당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이었던 곳에서 비례대표 번호를 하나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이제껏 한 차례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현재 국내임 안에서 맡은 그 직책이 뭡니까? 바로 국내임 제22대 총선 백서 제작 특별위원회인가? 네. 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아주 활발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이 국내임 지금 현재 이 무주공산인 국내임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이 국내임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인 것처럼 자기야말로 또 뭐라 그래야 될까? 과거 유승민, 이준석 이런 자들이 외쳤던 무슨 새로운 보수나 된 것처럼 자기야말로 이 망해버린 국내힘 또는 이 갈 곳 잃은 국내힘 지지층의 그 지지세를 자기가 결집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윤으로 돌아선 한동훈을 대신해서 그리고 친윤과 연대해서 마치 이 국내에서 뭐라도 해볼 것처럼 그런 냄새를 좀 피웠다 이런 비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정훈이 이제 이 백서 여러분들 관심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럼에도 왜 이 백서가 논란이 됐습니까? 자꾸 하는 짓이 자기가 뭔가 이 심판자로서의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심판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 총선 백서 특위를 만들 때부터 방향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동훈 총선 참패론,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뭐나 된다는 듯이 심판자나 된다는 듯이 자기들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그것과 관련된 그 국정농단 의혹 그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과 비슷한 식으로 여기저기 다 부르고 인터뷰하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무슨 대통령실과도 면담을 해야 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불러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대체 세상에 역대 우리나라 어떤 정당에서 총선 관련 백서를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논란이 없게 그 누구나 수긍할 만하게 해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만 아주 과장되게 하고 나서는 실제로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선 백서와 관련해서 조정훈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 거의 마무리됐고 6월 중순이면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실무적인 작업은 6월 중순 정도면 끝나는데 그래서 저기 뭡니까 주요 인사들하고 면담 진행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정무적인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대통령실과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겼든 총선에서 졌든 그게 대통령실을 인터뷰해야 될 주제입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실은 우리가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집권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이런 당정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분명히 맞습니다만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 정당의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선거 전략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의 지지율 등락에 대해서 또는 전략 또는 승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다가 물어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취지로 뭐냐면 제1차 윤한 갈등 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관섭이 이 한동훈 위원장을 찾아와서 대표직 내놔라 사퇴해라 그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이니까 그걸 묻어두고 있을 뿐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게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 과거에 2023년도 3월 달에 국내임 전당대회 때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뭐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 당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당내 경선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처벌할 규정이 없고 그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규정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이 대통령실에서 한 정당의 대표한테 또는 그 정당의 선거 과정에서 그 정당 구성원들이 내놓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경로를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지라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라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총재인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때가 1990년대고 이미 몇 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입니다. 총재라는 그런 직함 자체가 사라진 게 벌써 20년도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선 승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면담을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 연락이 없다. 한 전 위원장이 선대 본부장이셨고 저희가 쓰는 내용의 상당 부분의 주인공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의견을 드리고 그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건 그분한테 예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분이 굳이 만날 필요 없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회신을 주시면 장동혁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대위원장의 입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밝혔다시피 이 총선 백서 있지 않습니까? 국내힘 이 조정훈이가 특별 제작위원장이 돼가지고 만들고 있는 이 총선 백서가 조정훈이 밝혔다시피 상당 부분의 주인공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번 총선에서 왜 졌느냐를 지금 따지는 백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의 패인을 아주 샅샅이 밝히겠다라고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훈이 이 백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번 백서에서 우리가 왜 졌는지, 우리가 왜 만년 2등 정당이 됐는지 그걸 갖다가 복귀를 하겠다. 총선 패인을 복귀하고 다시는 지는 정당으로 만들지 않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조정훈 아닙니까? 근데 이 조정훈이 밝힌 것처럼 이번 이 총선 백서의 상당 부분의 주인공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벌써 또 방향은 정해졌다는 오해를 아주 불러살 만한 그런 표현,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이 총선 백서의 방향, 이 총선 백서의 내용, 오래전부터 우려해왔던,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대통령실과의 면담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장동혁,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었고 이제 이 장동혁 의원이 오늘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통령실과의 이 당무를 논의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말이다. 아니 어떻게 한 정당의 당무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대통령실한테 물어볼 수가 있느냐. 왜 대통령실과 면담을 하느냐. 그게 대체 뭐냐. 이해가 안 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어떤 분을 부른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부른다? 사실 총선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천, 경선, 그 다음에 전략, 공약 모든 것들이 당이 주관하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서 특위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일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굳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까지 면담을 할 필요는 없다. 사무총장이 내가 다 충분히 얘기했다. 그럼에도 계속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대통령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거, 자꾸 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 총선의 패인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총선의 패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굳이 그걸 갖다가 백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동훈 하면서 총선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게 너무나도 의심스럽다. 장동혁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것은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는지, 왜 이런 쪽의 공약이나 이런 전략들이 부재하다고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파든 뭐가 나오면 왜 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지, 그런 걸 묻는 게 백서 특유의 역할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내용들은 실무를 총괄했던 제가 충분히 다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게 제가 그 발언을 했던 본래의 취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 백서와는 대통령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분명히 패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 대통령실과 관계자들과 무슨 면담을 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걸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 이 상황을 갖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우리 국민 중,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해서 4월 14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68%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내임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10%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공정, 여기에서 조사한 별로는 윤석열 62, 한동훈 12인가 그렇습니다. 뭐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감안하면 뭐 뉴스토마토니 여론조사 공정이니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패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한테서는 그런 얘기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이번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립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언론 플레이는 한동훈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다. 한동훈 뭐 연락이 온다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의견으로 반영해 주겠지만 정 없다고 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한동훈은 우리의 그걸 거부했다. 그렇지 않느냐? 상당 부분의 주인공인데 한동훈은 우리 그걸 거부했다. 그럼 뭔 말이냐? 자기가 이번 총선 참패와 뭔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뭔가 못마땅한 게 있어서 이거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끝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누가 듣습니까? 조정과 이 국내외 총선 백서 특별제작위원회가 그런 비판을 들어도 이건 별로 그렇게 억울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얼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이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간단하게 조정훈이라고 한번 치시면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조정훈이 바로 딱 뜹니다. 국회의원 조정훈. 사회기관 단체인, 이 사람이 무슨 사회기관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조정훈이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궁금할 때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고 이 사람의 이력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조정훈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훈의 프로필을 보면은 좀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정훈이 이 해당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이 관리하는 정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게 2024년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의 이력, 네이버상에 뜨는 그런 것들 갖다가 어제까지도 스스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겁니다. 관리라는 게 뭐 수정을 했을 수도 있고 보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이렇게 글자를 좀 고쳤을 수도 있고, 오탈자 같은 거를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는 웃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이 사람 이력을 과거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아마 이거 문재인 때 대통령 직속위원회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시대전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21대 국회의원, 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시대전환 당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쭉 올라와서 2024년 4월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그 직책 이걸 갖다가 상당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6월 3일날 이 사람이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프로필을 그 전부터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을 때 이미 이걸 갖다 자기가 관리를 한 걸로 제가 그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웃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임 총선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조정훈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이 조정훈이 분명히 뭐 유튜브로 할 겁니다. 유튜브로 할 건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조정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차세대 정치인인 것처럼 국민의힘의 뭐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약간 처진한 듯한 그걸 보면서 상당히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 4.10 총선 마지막 선거 유세날 4월 9일날 그 청계천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무슨 이렇게 팔을 휘두르면서 뭔 연설을 하는데 상당히 뭔가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부조화스럽고 그렇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비해서 뭔가 상당히 나서는 게 어색하다. 뭔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16만 3천 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정훈 해가지고 이 사람 그 채널에 주소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메일이라고 해야 되나? 조정훈하고 2027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7이란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정훈이 정치인인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27년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조정훈이 2027이라는 그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정훈이 총선백서 특별제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조정훈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뭐나 된 듯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조정훈이 총선백서 제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서 자기가 뭔가 이 당의 새로운 구심점이라도 된 듯이 자기가 이 당의 차세대 주자라도 된 듯이 그렇게 처신했던 까닭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의도가 이 기존의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봤을 때는 불순하다. 이런 오해를 사기에 딱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